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음, 어, 리뷰를 너무 안 올려서 혹시나 기다리신 분에게는 죄송하고요. 어,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지복행이 재밌더라고요. 그런 영숙과 영수의 그런 트러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재밌고 해서 리뷰를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내용도 상당히 고난이도 고난이도? 뭐 누구에게는 쉽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내용이 되리라 봅니다. 음, 감안하고 시청 바라고요. 자, 22기 영수와 22기 영숙. 저는 이 둘이 과실 비율이 7대 3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8대 2나 이렇게 주고 싶었지만 뭐 시청자들의 정서를 감안하여서 이렇게 좀 줬는데요. 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뭐 용수도 욕하지만 용수기를 너무 실제 보다 너무 막 과하게 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강 건너 불구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이 강 건너 불구경 나랑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 불난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서 영숙이가 저렇게 피해를 입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영수가 이제 커피숍에서 일해요. 영수가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영숙이가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이어서 커피를 마시러 갔어.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영수가 아이고 단골 손님 오셨네 하면서 용숙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료를 서비스로 줘요. 서비스로 주는데 서비스를 주다가 엎질러 그러는데 자 한번 엎질러. 용숙이가 처음에는 뭐 아유 괜찮다면서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다음 날 왔어. 다음 나왔는데 또 서비스를 주는데 싫어하는 음식을 용숙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또 주면서 또 엎질러. 여러분이 또 그 다음 날도 또 엎질러. 여러분이 영숙이다. 계속 나한테 엎지르고 있어. 이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쌓일지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강제잖아요. 몇 박 며칠인지 몰라도. 그 기간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싫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더 힘든 부분도 있고. 밖에서라면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준다 그러면은 뭐 띄엄띄엄 보거나 아주 뭐 몇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당장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그런 반강제적인 상황에서 또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숙이라면은 이런 영숙의 행동이 약간 불통적인 모습에서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다면 이게 더 영숙에게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지고요. 음, 그리고 저는 둘 다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둘 다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둘의 트러블 관계에서 과실을 따지다 보니까 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를 잘못했니? 이 사람은 얼마를 잘못했니? 이런 거를 따지는 거지. 저는 뭐 둘 다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적당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좋은 부분도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수가 저는 영수라는 사람을 너무 영수라는 사람이 왜 이러는지 너무 잘 알아요. 아니면 뼛속 깊이 잘 아는데 음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수가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이것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단 상대방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하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상대방을 안 듣는 거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이유는 또 더 많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상대방 말을 안 듣죠. 어, 똑같은 말을 몇 번 해도 금세 잊어버리고 안 듣고 있죠. 이게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거는 제가 22기 영자와 비교해서 그 22기 나는 솔로 때 리뷰를 한번 했었는데 이때 영자와 비교했을 때도 정말 귀괴한 모습이었어요. 귀괴.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대충 넘어갔지만 이게 너무 말이 안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영숙이가 이혼을 했고 그 이혼 사유가 어 남편의 그런 종교 문제 때문인데 그게 기독교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했는데 어? 영수는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 없이 자기 소개 이후에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다가갔단 말이죠. 언급도 안 하고. 근데 영수는 기독교였죠. 그럼에도 첫 선택을 영숙을 그 데이트 선택 뽑아서 영숙이랑 좀 약간 데이트 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랬냐면 영자는 아니었어요. 영자는 자기소개 때 광수가 22기 광수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혼 사유를 묻고 했는데 영자는 그럼 종교가 뭔지 영숙이 그 광수가 헤어진 그 분의 종교는 뭔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상대가 왜 이혼했는지 무슨 종교 때문에 이혼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행동이에요. 맞죠? 근데 영수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기독교 때문에 이혼했는데 그거를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야. 상관없는 거야. 왜? 왜 그럴까요? 이 상대방을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론을 낸 거야. 이거는 문제가 안 돼. 내 선에서 어떻게 하면 돼. 이랬을 수도 있고요. 이혼했는데 상대방이 이혼 사유가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그게 심해서 이혼했는데 기독교는 안 된다 했는데 자기가 기독교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언급 없이 선택을 함으로써 계속 끝까지 영숙을 끝까지 선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물고 늘어진 거죠. 잘못된 만남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근데 사실 하나도 안 괜찮죠. 아무튼 이거는 이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 말은 너무 말이 안 되는
평범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장면이었다. 그때는 우리가 이런 장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넘어갔지만 지나고 나서 지국행을 다시 보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이 늘 이렇구나. 항상 이런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상당히 강하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하니까 세상을 너무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각색해서 기억 속에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했던 말이랑 자기가 이제 뒤늦게 떠올린 거랑 틀려져. 왜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기억을 저장했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안 돼. 할 때마다 자기는 각색해서 저장을 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수 누구랑 대하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다른 세계에서 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봐도 서로 보는 게 달라. 그리고 그래서 잠깐 중간에 짚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상적인 소통,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영수죠. 그러니까 음, 뭔가 좀 평범하지 않은 건 영수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실 따질 때 그러니까 음, 조금 뭐 비교를 해서 교통사고를 비교해서 가해자가 있고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과 뭐 선빵을 친 사람이 있다면은 영수가 가해자라고 할 수 있고 영수가 뭐 싸움이 있다면 선빵을 날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숙이는 정당방위를 한 사람이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영수가 코를 골아서 영숙이가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래서 따지고 뭐 화를 내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정당방위를 한 거고 영수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영숙이가 답답해서 또 뭐라 혼내고 다그치고 영숙이가 뭐 또 뭐 하니까 영숙이가 또 뭐 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빵을 날리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실 비율을 따질 때. 그러니까 계속 영수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와 이런 걸로 소통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숙이는 계속 지적하면서 이 지적하는 모습이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영숙이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영숙이랑 계속 뭐 자기랑 하고 지적만 하니까 이 혼내고 지적하고 이게 불편하죠. 응?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의 정당방위고 이 사람에 대한 대처 방법이고 자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그러지 마라 하는 과정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방위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삼자로서 보기 때문에 왜 서로 뭐라 하기만 뭐라 하냐 이 행위 자체를 나쁘게 보죠. 그렇지만 이 영숙이라는 사람에게서는 이 행위 자체가 자신을 지키는 정당방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 영수는 너무 자기 남 말을 안 듣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화가 통하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대답도 하고 그래 알겠어 미안해 사과도 하고 뭐 이런데 실제로는 자 이게 갑옷이라고 쳐요.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마. 영숙이가 이게 장난만을 해줘. 그러면은 미안해라고 하는데 어? 이 갑옷이 여기까지 깊숙하게 자신의 그 사과 반성 부분까지 안 들어가고 겉에서 다 튕겨져 나가.
여기서 사과는 하지만 다 튕겨져 나가, 갑옷에 맞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는 기억도 못 하는 거야,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이게 그게 너무 갑옷이 단단하고 겉에 있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요까지 박혔으면은, 그리고 사과했으면은 자기가 좀 뭐 그걸 수용하고 이해를 하고 변화가 있을 건데 기억도 하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반성을 할 때는 어떤 모습인지 그 장면이 나왔었죠. 남이 말해서는 반성이 안 되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생각한 거는 약간 과하게 자책을 합니다. 이게 뭐였죠? 그 뭐 쪽잠 잔다가 이제 나 10분만 자고 일어날게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침대에서. 근데 쪽잠 자다가 영수가 뭐 1시간인가 더 잤어, 늦잠을 잤어요. 근데 영숙이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괜찮아 뭐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자기가 아니야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영숙이는 괜찮다 했는데 계속 괜찮다 했는데 심하게 자책을 하죠. 이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그걸 상대방의 자기가 반성을 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이제 진짜 자기 피드백이 들어가고 한 거지. 이건 뭐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 판단한 거잖아. 남이 뭐라 해서는, 남이 뭐라 한 거는 그러니까 이만한 자책도 없을 뿐더러 이게 자기가 그 가슴 깊숙이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진짜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 진짜 이게 반성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영숙이가 계속 반복해서 심하다 심하다 제발 귀 열어라 이런 말을 할 때 그거 심각하다고 그렇게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심하구나 곰곰이 깊이 반성을 하고 조금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말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뭐 10분 조금 쪽잠 늦잠 잔 거는 이렇게 과하게 반성하면서 맞죠. 이거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게 참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알 수가 있듯이 노 페인 노 게인, 고통이 없으니까 응? 반성이 안 돼. 얻는 게 없어. 상대방이 저렇게 몇 번을 강조해도 그냥 또 다시 몇 시간 안 지나도 반복하죠. 근데 이건 습관이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아왔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안 변해도 돼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리고 변하면 좀 안 되는 사람이고. 왜냐면은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 사람의 신체에 비교하면은 사람이 약간 나쁜 자세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막 한쪽으로 체형이 변형됐어요. 이 체형 변형된 거를 의사가 막 강제로 막 부르트로 펴려고 막 잡아당기고 막 하면은 부상을 입어요. 맞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몇십 년 이런 사고방식이 잡힌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막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변화하려고 하면은, 어, 정신적인 데미지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안 변해도 되고,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너무 디테일하게 잘 알아요. 왜냐면은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거를 아주 오랜 시간 생각을 해 봤었고, 그 답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알아. 그런데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는 없어. 왜냐면은,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깊이는 다 말 못 해드리고, 대충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지능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 의사인데 누가 지능이 낮다고 그래요. 지능 문제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성인 ADHD 뭐 이런 그런 말도 뭐 댓글에 있던데,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일단 뭐 말게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음,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랑 깊은 관계를 안 맺고 그냥 계속 혼자 살면은 뭐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거나 하면은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대화에 있어서. 다음은 영숙이. 영숙이는 뭐 ENTP잖아요. ENTP 특징이 뭐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토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방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런 걸 틀린 걸 찾고 뭐 지적하는 걸 당연히 좋아하겠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제가 22기 리뷰 때 말했듯이 이 사람은 지능이 높은 사람이야. 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말들에서 뭐 거슬리는 게 없어 저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영수가 이렇게 하는 말 듣다 보면은 뭔가 좀 의문이 생긴 게 가끔씩 들 때가 있다면은 영숙이가 말할 때는 영숙이가 뭐 영수를 깔 때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편안해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거슬리는 게 없어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틀린 말 안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단어 선택도 보면은 영수랑 싸울 때 보면은 뭐 논지에 안 맞다는 이런 말 하거든요.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도 이 사람의 평소 그런 대화 습관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따진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이 말할 때 저는 편안해요. 하지만 뭐 이 사람도 단점이 뭐 그런 게 좀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라든지 뭐 다른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번 영수에게 너무 뭐 지적질이라든가 우월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누구죠 옥순이랑 뭐 비교를 뭐 한다거나 해서 뭐 그리고 이 둘이 나이 차가 많은데 좀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너무 노인 공격에 하는 모습이 시청자분들에게 불편함을 줬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CCBB에 너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너무 몰입하는 게 조금 있죠. 그래서 영숙이가 이 단어를 추천해요. 제가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벽에 이게 붙어 있더라고. 내가 옳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함께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영숙이 같은 스타일은 이런 걸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죠. 그리고 대화 화법이 영수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화법 자체가 영숙이는 뭐 이런 뭐 토론 같은 걸 좋아하는 화법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다는 것을 뭐 이야기한다던가 지적하거나 하고 거기에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영수는 이거를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둘이 대화 화법도 안 맞고 그렇죠. 그리고 영수이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영수이라기보다 일정 짜기 있잖아요. 일정 짜기도 그렇고 영숙이가 조금 뭔가 짜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뒤에서 말만 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배려일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상대가 너무 계획 짜기를 좋아하고 어, 자기 중심적인 게 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자기가 저는 영숙이가 배려를 많이 해주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데이트를 할 때 보면 남자가 무슨 스케줄을 짜고 데이트를 하잖아요. 남자가 주도를 하고 여자는 그냥
따라가는 걸 좋아하고 편하게 얹혀가는 걸 좋아하고 그렇듯이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색이 강하고 자기가 또 계획 짜고 그런 걸도 좋아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렇게 뒤로 빠져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가 다른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부분이 오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나의 배려 수준과 상대방의 배려 수준이 달라. 상대방의 배려 수준이 엄청 높아.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격차가 생길 때 상대방의 의도를 완전 반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줘서 뭐 배려를 해준 건데 나는 와 왜 저렇게 했지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면서 좀 나쁘게 해석해줘.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아 무슨 악의를 갖고 저렇게 했다 이렇게 오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뭐 배려가 많았을 때 주로 도 많이 생기고 아니면은 지능이 차이가 많이 날 때. 상대방은 뭔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양한 그런 걸 예상해서 이렇게 뭔가를 딱 해줬는데 상대방은 내 지능이 낮다면은 단순히 뭐 한 가지 경우만 생각해가지고 아 왜 뭐 이렇게 가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단순히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이렇게 지능 차이가 많이 나도 상대방을 나쁘게 오해할 수 있고 배려심의 차이가 많이 나도 또 상대방을 나쁘게 볼 수 있고 그런 오해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영숙이를 이렇게 많이 나쁘게 보고 있는 것도 저는 어떤 뭐 배려심이라든지 지능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영숙이보다 시청자분들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영숙이가 그렇게 왜 욕먹는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막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찾자면은 저기 22기 때 막 술 먹고 자기가 먼저 사기캐라는지 뭐 이렇게 자기 자랑 과시 그 부분이 뭐 재수가 없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욕을 먹어 이 다 나쁘게 해석하고 욕을 먹어야 한다는 건 저는 과하다고 보거든요. 너무 과하게 까이고 있어. 그렇고 다음 약간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지적질 조금 있고 뭐 TMI 하면서 약간 가르치려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이거는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특징이 또 이런 것도 계속 나오는 게 약간 음식 속에서 막 머리카락 찾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말했듯이 예리한 거야. 이 사람이 촉 같은 게 좋은 거 사람이야. 틀린 거 잘 찾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가 22기 때 척하면 척이랬죠. 이 사람은 상대방이 척하면은 광수가 나를 이제 싫어하는구나. 삐졌구나. 그만큼 예리한 사람이 예리한 사람.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메타인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재수가 없는 것도 알아요. 자기 자신 객관화가 되는 부분이고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근데 약간 자기가 이렇게 어, 조금 과시하고 이런 것도 스스로 알고 있죠. 잘난 척한다는 것도. 그런데 영수는 아니에요. 영수는 메타인지가 떨어져. 본인이 본인이 몰라. 잘 몰라 이 사람은. 본인에 대해 잘 몰라. 그리고 모르는 건 괜찮아. 모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다 챙겨내고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를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 좀 개선이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봤는데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 둘이 대화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나는 솔로 리뷰한 지 한 몇 년 됐는데, 왜 나는 솔로 리뷰를 시작한지 아세요? 10기 있잖아요, 10기. 10기 영수와 정숙, 손선풍기 사건. 그때 제가 나는 솔로 리뷰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김치찌개랑 손선풍기 그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숙을 편들고 영수를 뭐 나무라 해서 저건 아닌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너무 정숙이 편만 들고 사람들이 영수를 혼내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나는 솔로 리뷰를 그때 처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론이 전부 다 정숙이 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복행에 10기 정숙과 영수가 같이 그 유행하면서 최근 여론은 좀 다르죠. 최근에는 정숙이가 좀 더 이렇게 뭐라 하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거의 3년 지나서야 겨우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이렇게 이 대중의 여론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복행의 그 10기 정숙과 영수 보세요. 정숙이가 지금 영숙이처럼 정숙이가 10기 영수를 막 센스가 없다면서 막 혼내고 있잖아요. 어? 지금 이것처럼 10기 정숙이가 10기 영수를 막 과하게 까는데 그럴 때는 어때요 지금? 지금은 정숙이가 욕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해봐도 10기 영수는 크게 뭐 잘못한 게 없어. 크게 뭐 센스가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근데 과하게 정수기가 까니까 사람들이 이게 과하다 이렇게 욕하는 건 정상이야. 맞죠? 그런데 지금 22기 영수와 22기 영수 사이에서는 이 사람 영수가 더 문제가 있으니까 영수기가 까는 건데 10기 정수기처럼 이게 과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선빵을 쳤냐? 누가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잘 따져야 한다. 벌써 3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음. 지금 이 리뷰도 여러분들은 이해 안 들을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지금 막 신동이랑 또 누구 있어요? 패널들 막 교체해라 난리치잖아요. 이 사람 말 확증 편향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영숙이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미워하는 감정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성을 잃고 막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막 분노를 여기다 표출하는 거죠. 너무 감정적이죠. 다시 대화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구체적인 대화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게요. 그 장면에서 영숙이와 영숙이가 식당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장면이죠. 이게 일단 뭐 평소에 많은 그 사람들이 대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다뤄볼게요. 자, 마저 드셔야죠라고 영수가 이야기를 했죠. 마저 드셔야죠. 이거는 크게 한 뭐 네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1번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2번 남기지 말고 마저 먹어야 해. 3번 빨리 먹어 나가게. 4번 천천히 먹어. 이렇게 포크를 내리면서 이제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배려가 있는 사람은 왜 포크를 내려 뭐 천천히 더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완전 반대의 뜻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마저 드셔야죠라는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영수이도는 뭐 제 생각에는 1번이나 2번 아니면은 저기 뭐 4번 1번, 2번, 4번 정도로 뭐 제 생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숙이는 또 3번으로 받아들였네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해외 여행 중이다 보니까 시간을 뭐 알차게 쓰는 중에 저렇게 뭐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뭐 이거 말을 했어요. 오해가 생기는 말을. 영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수는 이게 단순히 한 번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영수는 이게 상대방에게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들릴지 영수는 이거를 잘 몰라요. 뭐 이런 장면이 평소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와서 제가 따로 안 챙겨봐서 그런데 아무튼 그리고 이 마저 드셔야죠. 이 말 자체만 보셔도 말에서 약간 강요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드셔야죠. 상대에게 시키는 약간의 명령이 들어가는 말이죠. 단순하게 뜻만 해석해 봤을 때. 그리고 영숙이가 제시했던 영숙이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면서 막 뭐 마저 먹어 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할 때 마저 먹어랑 또 차이가 있어요. 이 둘 다 마저 드셔야죠랑 마저 먹어랑 이 둘 다 명령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말인데 이 둘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응? 마저 먹어는 뭐죠? 어떤 이 말 자체가 분위기가 가벼워요. 그래서 상대가 안 먹을래 하고 거절하기 쉬운 말이라고 하면 마저 드셔야죠는 이 서로 안 친한 사람끼리 어떤 강요성 멘트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낯선 사람 뭐 서로 안 친한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저 먹건 안 먹건 이건 뭐 상대의 내 자유죠. 이거를 마저 드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는 구속당하는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느낌이. 아무튼 이 영숙이는 이 느낌, 이 찝찝함을 자기는 이거는 TMI인데 이러면서 막 영숙에게 설명을 해줘요. 뭐 이 찝찝한 기분을. 그러니까 이게 영숙이는 처음이 아니에요. 평소에도 영수가 이런 약간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뭐 이렇게 애매한 말들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TMI라고. 영숙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아까 말했죠. 미묘한 것도 잘 캐치해내는 예리한 사람이거든요. 이 예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너무 뭔가 잘 느껴져.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TMI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영수가 이게 잘 모르고 쓰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고 계속 쓰니까 이거 못 참고 알려주는 거죠. 그냥 너는 그냥 그래 살아라 하고 아무 말 안 해도 되지만 TMI라고 TMI라고 뭐 알려주죠. 뭐 살짝 거슬리는 것도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숙 입장에서는 영숙은 그래도 좀 알고 지내고 좀 친해지니까 말하는 거죠. 전혀 안 친한 사람, 낯선 사람한테는 이렇게 TMI 설명도 안 하죠. 그냥 무시하겠죠. 근데 약간 영숙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좀 약간은 그래도 알고 지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차원도 있어요. 근데 영수는 이거를 영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약간 기분이 나빠질 수 있겠죠. 지적받고 뭐 가르치고 이런 느낌이 이런 거는 어 대학 서로에 대한 대화 방식의 차이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어떻게 이어지죠? 이 영수가 이렇게 약간 자기 딴에는 억울한 거야. 난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 영숙이가 뭔가 생사람 잡는 것 같고 나를 막 뭐 혼내니까 뭔가 공감 안 가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 알았다 알았다 영수는 이렇게 넘어왔죠. 이 자체도 상대방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영수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가. 근데 영수 입장에서 지금 영숙이가 저렇게 나오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영숙이가 그냥 막 생떼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기분이 더 나쁜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댄싱 하우스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가면 되지라고 하는데요. 이래서 이게 수동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단어가 맞나? 이게 뭐냐면은 이 자신이 이게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의식하고 한 건 아니라도 이 앞에 마주 먹어야죠란 말처럼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 타이밍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 패널들 말도 두 개로 나뉘었죠. 신동이랑 뭐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영수는 또 한 거예요. 연속으로. 아저씨 쉐야죠 한 번 했는데 영수가 설명을 해줬어. 그러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또 했어. 방금 한 말을 또 방금 한 실수를 또 한 거야. 맞죠? 그래서 다시 다음 넘어가면은 자 그런데 이게 왜 오해하기 쉬운 말이냐면은 사진 찍는 게 이제 여행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 상황에서 일반적인 말은 댄싱 하우스 보고 가면 뭐 끝이지라고 해야죠. 영수의 말에서는 사진 찍기가 핵심 단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응? 그리고 그 핵심 단어는 영수기를 위한 단어같이 들릴 수가 있잖아요.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상대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동공격 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영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진 찍기라는 배려, 양복, 희생 뭐 아무튼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사진 찍기를 언급한 것이죠. 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 비슷한 이 미묘한 말을 자기가 이제 막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영수는 어떤 사람이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속에서 엉어리가 무의식적으로 푹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언행이 이 왜곡된 언행이 여기에 뭉쳐져서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잘 찍고 가면 되지. 약간 공격적인. 봐보세요. 그런데 이 미묘한 말의 차이를 영숙이가 느끼고 방금 내가 이렇게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오해한다 했는데도 또 하니까 몇 초 안 지나서 또 똑같은 이상한 어감이 이상한 느낌이 이상한 말을 또 하니까 영숙이는 또 뭐 더 짜증날 수 있겠죠. 응? 영숙은 마지막으로 지적받으니까 인정 못하고 기분 나쁘니까 저렇게 표현한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영수는 인정 안 할 겁니다. 자기가. 응? 자기는 아니니까 이 말도 틀린 거다 라고 인정 안 할 거예요. 영수는. 응. 제가 말한 것은 이제 고의로 했다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찍고 가면은 오늘 일정 끝인가 라고 해야 평범한 오해가 없는 표현이 됩니다. 아니면은 질문식이 아니라 찍고 가면 되겠다 라는 평서문을 했어야 이제 문제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댄싱 하우스 가서 사진 찍고 가면 되지랑 댄싱 하우스 가서 2번 사진 찍고 가면 끝인가? 랑 3번 이제 댄싱 하우스 가서 사진 찍고 가면 되겠다 랑 이 말들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세요? 느껴져야 돼요. 점점 말들이 부드러워지죠. 1번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 2번은 사진 찍고 가면 끝인가? 이건 오해는 없지만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말, 포함될 수도 있는 말. 3번은 오해도 거의 없고 다른 의도도 거의 없는 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댄싱 하우스 가서 사진 찍고 가면 되지.
이거는 영수가 한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공격적인 질문이에요. 이 한 가지 의도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사진 찍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석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질문. 영수의 주장처럼 그냥 물어본 거야. 뭐 이 두 개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사진 찍고 가면 끝인가? 뭐 이거는 이 말에는 다양한 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1번은 다른 의도를 품을 수 있는 게 있고 2번은 그냥 단순 끝인가? 질문일 수 있고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3번은 그냥 아무런 오해가 없는 그냥 단순 그냥 평범한 일반어 평서문 뭐 큰 의미가 없는 말이 되겠죠. 일상문. 자, 이렇게 영수가 한 말의 아주 조금 끝부분이라든지 평서문을 쓴다든지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뜻이 바뀌잖아요. 응? 이 한글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 미묘한 잠깐 단어 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응? 찍고 가면 돼지는 어때요? 찍고 가면 되지. 누가 사진 찍어? 영숙이가 지금 주로 사진 많이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영숙이에요. 영숙 널 위한 거야. 이런 말이 어떻게 포함된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할 타이밍이 영숙이한테 한 소리 혼나고 난 후에 바로 이 말을 뱉었다는 것 자체가 찍고 가면 되지. 영숙이 널 위해 찍고 가면 되지. 이 말인 거예요. 자기는 아니었다 해도. 실제 이 말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이거는 수동 공격의 말인데 아니야 난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우긴다기보다 자기도 모르고 우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수동 공격을 하는지 모르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했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찍고 가면 되겠다. 3번이죠. 되겠다는 어때요?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저기 가서 찍고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정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말을 쓰던가 아니면 뭐 2번 같은 말을 쓰던가 이래야 되지. 충분히 영수가 오해받을 말 한 거예요. 수동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 차이를 영숙이가 영수한테 설명을 한 건데 영수가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이해를 안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가능할지는. 자기 스스로 느껴야 이게 아까 그렇게 자책 하듯이 반성을 하고 하지. 인정을 안 하잖아. 자기가 이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미안. 사과하는 것도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냥 사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하는 사과죠. 이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영수이가 뭐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생사람 잡는 걸로 느끼시겠죠. 왜 저래? 완전 억지 생떼 쓰네 억지 쓰네 이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서 영숙이를 욕하겠죠? 응?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봐보세요. 시청자 이거를 패널도 알았죠. 신동도 그렇고 그 패널도 이번을 느꼈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잖아요. 신동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은 이걸 못 느끼고 신동이나 패널로 느낀 사람이 있고 이런 거 무슨 차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영숙이를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영수처럼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영수가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똑바로 못 보는 거야. 영숙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신동은 새로 와가지고 영숙이에 대한 악감정이 없죠. 신동이나 패널들은 영숙이에 대한 악감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전부터 영숙이를 너무 안 좋게 욕하고 안 좋게 보고 있는 와중에 이 장면을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쁘게 보고 이게 확정 편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 보기 싫은 건 안 보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온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온천 이야기는 자, 음, 자 온천 이야기 이것도 보세요. 영숙이가 이제 다른 커플이랑 막 비교하면서 많이 못 갔어 하는 그런 부분은 뭐 영숙이의 뭐 어떤 그런 조금 뭐 불만이 과실이 맞아요. 뭐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건 넘어가요. 다른 팀이 막 저쪽에서는 막 자랑을 하면서 막 늘어놓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심리예요, 인간이. 너무 당연한데 이제 그걸 좀 더 좀 크게 하면서 영수 고생하는 영수를 조금 나무라고 다그치는 게 영숙의 과실이죠. 이건 맞아요. 좀 영숙의 과실이 맞아. 그런데 비교하는 거는 당연한 심리예요.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어 비교를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크게 작용해서 이제 이게 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영수는 이제 귀 닫고 또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영숙이는 지금 이렇게 아, 이 상황에서 더 다그치게 되었겠죠. 영숙이가 영수에게 계속 뭐 피드백을 하고 하는데 안 들어가. 영수는 뭐 겉으로는 알겠다 해. 알겠다고 미안해 하고 사과도 하고 계속 하는데 피드백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또 영숙 입장에서 답답해서 또 더 화내고. 뭐 아무튼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온천 이야기도 영숙은 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진짜 저는 너무 편안했거든요. 영숙이가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영숙이가 무슨 말하는지 큰 맥락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숙이는 온천 이야기가 큰 맥락에서 예를 든 거잖아. 예를 왜 다른 데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온천이라든지 이렇게 말이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건데 영수는 바로 뭐 아니야 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가 이렇게 하고 아예 말을 끊어버렸어. 이게 이 한마디에서도 있잖아요. 이미 영수는 자기가 답을 내려두고 대화를 하는 게 보이죠. 어? 이미 자기 말이 맞는 거야. 이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따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말이 맞아. 그리고 답을 정해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논점 흐리기 스킬이에요. 말싸움 이기기 위해서 말꼬리 자꾸 늘어지는 건데 이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겠죠? 보세요. 이제 영숙이 말대로 이야기가 흘러갔다면은 이제 자기가 뭔가 불리한 걸 뭐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미리 팍 끊어버리는 거야. 음. 영숙이 말대로 그 전에 서로 보세요. 사람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르잖아. 서로 취향이 다르잖아요.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 구옥순이랑 남자 4호 만나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뭐 트레킹을 간다든지 남자는 뭐 총을 쏜다든지 이러잖아요. 여자는 뭐 빵카페를 간다든지 서로의 선호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 남자와 여자와 선호도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22 영수와 영숙도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음? 예를 들어서 영숙이는 막 화장품 가게만 자주 가고, 뭐 이 사람은 무슨 뭐 이상한 전망대 무슨 뭐 서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영숙이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일정은 누가 짜죠? 일정은 영수가 거의 다 짜고 있죠. 그러니까 어? 대부분의 일정이 어떤 영수 일정인데 영수 취향의 일정이죠. 영수 취향의 일정인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뭐, 뭐 화장품 가게를 가다가 보이면 떨린다든지 이제 영숙이 취향이 끼어들고 있잖아요. 응?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그런 와중에 그럼 이제 너무 영수의 취향이 뭐 이런 비교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뭐 조금 평소랑 되게 다르게 가보자 이제 이렇게 제시를 던졌는데 어 그거를 이제 영수는 말 못 끝맺겠네. 아무튼 서로의 선호도가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기를 가보자 할 수는 있는 거잖아. 그런데 영수는 아예 스스로 답을 내리고 대화를 하는 게 보여. 음? 제가 말을 못 끝맺겠네요, 이거. 마무리를 못 짓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다는 거 넘어갈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영수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네가 그럼 제시해봐. 그럼 네가 뭐 가능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봐 했잖아요. 그래서 영수이가 뭐 온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온천은 어때? 이렇게 하나의 영숙의 선호하는 거를 던진 거잖아요. 어? 그럼 상대방이 그럼 제시했는데, 거기 그런 동네 좀 먼데, 그건 너무 먼데? 이렇게 상대방이 낸 거를 바로 끊는 거기보다, 좀 멀지만, 뭐 일단 후보에 올려놓고, 뭐 또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영숙이 말대로 흘러가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말이 이게 약간 틀린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이야기가 나오자, 예를 들자마자, 뭐, 멀어서 못 가, 이러면서, 영숙이가 말하는 메인 주제가 뭐예요? 메인 말하고자 하는 주제. 메인 주제는 뭐 다른 것도 온천도 있고 뭐 다른 볼 게 있지 않나. 그런 대로 짜보자. 이게 주제잖아요. 이게 주제인데 이 메인 주제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의 온천이라는 예시예요. 메인 주제 이게 다른 곳이라는 메인 주제가 몸통인데 다른 이게 몸통이라 치면은 하나의 팔에 불과한 어? 팔에 불과한 온천을 바로 비판함으로써 음? 온천가 너무 멀어서 안 되라든지 뭐 예약하고 뭐 예약돼야 되고 뭐 나오자마자 얘를 부정함으로써 영수 너의 이 몸통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논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수도 의사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이게 말싸움을 그냥 이기려는 행위예요. 말이에요. 주제를 이기려고 얘를 비판해서 주제는 문제없다. 자기 주장은 문제없다. 이 논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다른 데도 생각해 볼 수 있냐 없냐가 메인 주제고 그냥 온천은 첫 번째 예인데 갑자기 첫 번째 예부터 상대방이 말하는 예부터 그거는 멀어서 다양한 뭐 예약도 안 되고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상대는 기분 나쁘죠. 그냥 첫 번째 예부터 바로 자르고 들어가니까 반대하고 들어가니까 말하기 싫은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주제가 물타기 되었죠. 이건 영수가 뭐 모르겠어요 느꼈는지 바로 주제가 메인 주제에서 팔다리 주제로 약간 물타기 되어버렸죠. 이거는 물론 영수가 의식하고 한 건 아닌데 평소에도 거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습관적인 거라서. 자, 넘어가고 6번으로. 자, 아무튼 영숙이가 이런 온천이라는 예를 들자마자 또 귀를 닫은 태도를 보이니까 영숙이는 더 열받는 거죠. 계속 영숙이가 이 영상 몇 번 나오면서 계속 귀를 열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영숙이가 느끼는 거랑 시청자가 느끼는 거랑 달라요. 음?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이런 뒤태한 것들이 영숙이는 다 느끼고 있는 거죠. 음? 말하기도 전에 이미 내 말이 맞아 하는 그런 걸 몸에 가슴에 심고 대화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말 해도 상대방은 자기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수가 진짜 영숙의 말을 들으려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렇게 나와야죠. 아, 거기는 뭐 시간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그럼 후보를 올려두고 다른 데 한번 제시해봐. 이렇게 하지. 나중에 시간 내나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킵해두고 뭐 또 다른 데 뭐 제안할 때는 없는지 같이 찾아보려 해야 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영수는 삔또가 상해 있으니까 어? 아, 네가 제시한 거 응 안 돼. 이렇게 잘라버리고 나오죠. 내 말이 맞아. 네가 한 거 안 돼. 내 말이 맞아. 그냥 영수가 삔또가 상해서 아 그럴 수 있지 않냐. 영수 기분 나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들은 하시겠지만 이건 삔또 상해서 저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려면은 음?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서 생략할게요. 여러분들이 너 저보고 이럴 수 있어요. 너 너무 멀리 해석하는 거 아니냐. 그냥 뭐 저런 말을 왜 네가 그렇게 너무 좀 영숙이 다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음,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예요. 이유는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이것도 오늘 내용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 사람들의 말을 분석했는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봤자 의미도 없고. 자, 영수는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저런 식으로 반대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네가 지금 영숙이가 뭐라 하고 있지만 내 말이 맞아. 영숙이 다른 의견 제시를 묵살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영숙이가 답답한 거는 애초에 이 사람은 듣는 척만 할 뿐이지. 듣는 척만 할 뿐이지 아예 안 듣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화가 더. 맞아. 이 미묘한 차이를 모르면은 그냥 다그치는 영숙이가 나쁜 사람 같이 보이죠. 그리고 다시 이어서 버스 시간이니 뭐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영상에 나왔죠. 뭐 그럴 것이다 하면서 영숙이가 똑같은 말 하죠. 뭐 그럴 것이다 하면서 추측성 발언 안 되는지 확실하지도 하면서 추측성 그럴 것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숙이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미리 답을 정해두고 안 된다 답을 정해두고 내 말이 맞아 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TV에 나오거나 한 거는 몇 번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숙이가 계속 영수랑 대화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이 이상한 패턴을 계속 인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방송에는 뭐 몇 번 안 보였을지 몰라도 영숙이는 수시로 답답하면서 이런 답답한 거를 귀 좀 열어 귀 좀 열어 귀 좀 열어 귀 좀 열어 뭐 세 번 말한 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뭐 맥주 공장을 간다느니 아니 맥주 공장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두 번 싫어 두 번 싫어 이랬으면 이랬는데 맥주 공장 갑자기 가 이것만 해도 황당 그 자체인데 맞잖아요. 화가 나고 뭐지 이럴 건데 어떻게 세 번 거절한 것을 갑자기 가게 돼요? 이게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처럼 기괴한 거잖아, 기괴. 응? 아까 영자랑 비교했을 때처럼 이거는 기괴한 거예요, 기괴한 거. 그러니까 일상 선을 넘어선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선을 넘어선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세 번 거절을 했는데 말도 없이 갔다. 갈 수는 있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야지. 나 아무래도 사정이 있어서 이거 싫어해도 좀 참고 가자. 이렇게 해서 가면은 괜찮지. 근데 이거는 다른 부분이죠. 이거는 다른 부분이죠. 다시 돌아가서 뭐 정리를 좀 하면은 음, 아 정리를 좀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을 영수가 보더라도
제 말을 몇 프로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관없어. 그냥 사마다 장단점이 다 다른 거고 굳이 안 변해도 되는 거고 뭐 좀 뭐 이쪽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어떠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자기가 뭔가 조금 뭐 약간 뭐 변하고 싶다면은 조금씩 고민해보는 거는 뭐 나쁘진 않죠. 근데 너무 급하게 막 변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래요. 음, 말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거는 과실 비율이 8대 2나 이렇게 높여줄게요.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해도 과실 비율이 영숙이가 더 커. 그리고 둘 다 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뭐 단점들이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막 너무 악하게 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상 영상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빠뜨렸는데 이런 차이도 있어요. 뭐냐면은 주변에서 이런 영수 스타일의 사람을 겪어본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을 못 겪어본 사람이 있어요. 겪어본 사람은 이 좀 더 영숙이를 덜 욕할 거고 이 못 겪어본 사람은 좀 더 영숙이를 더 욕하고 뭐 그런 건 있겠죠. 이상이에요.